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우선순위로 해서 쭉 사실은 이 랭킹을 매겨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취업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30명도 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근데 이제 사전에 이번 강의에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소수가 이쪽 iOS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하겠다고 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뭐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천천히 뭐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사람들은 제가 방학 때, 여러 방학 때 좀 특강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회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물론 또 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집에서 나중에 프리랜서로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 먼저 해서 쭉쭉 하고 시간이 남으면 계속 더 업체에서 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스위프트 문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안 돼 있으면 밑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래된 좋은 회사, 오래된 좋은 회사들을 가고 싶으면 또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친구가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오브젝티브 C만 하는 회사로 갔어요. 시험도 오브젝티브 C로만 시험을 보고 갔고 해서 뭐 그 회사에 평생 있어도 되는데 이제 스위프트를 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혼자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에 이제 점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오브젝티브 C로 했던 것들이 뭐 많이 또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이제 UI를 만드는 건 많이 해봤는데, 코드를 가지고 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저번 학기에 이제 스토리보드 가지고 UI 만드는 거 해봤는데, 이제 다양하게 UI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더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게 오토 레이아웃이었죠. 이 오토 레이아웃은 뭐냐면, 그,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이미지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들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 세 개는 레이블이죠. 요 세 개는 이제 텍스트 필드에 입력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얘는 텍스트 뷰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버튼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자, 저번 학기에 이제 그 뭐지 BMI 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UI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이폰 기종, 아이패드, 뭐 이거 다 해상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누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이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기기에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UI가 일관되게 뭐 뭐 아이패드에서 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작은 사이즈에 산다 그러면 또 줄어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누였다 그럼 누이면 또 길쭉하게 좀 뭔가 변경이 일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바일 기기라는 게 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상도에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비율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UI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얘네들 사이에 이제 제약들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로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 상에서 하게 되면 이런 제약들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오토 레이아웃만 가지고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글쎄요, 뭐 꼼꼼하게 굉장히 그런 내용까지 한다 그러면 한 학기 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정말 핵심적인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RESTful API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REST를 알아야지 REST를 만족하는 API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모든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뭔지 모르겠지만 이 RESTful API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웹이나 안드로이드나 이런데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RESTful API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상청에서 날씨 앱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기상청에서 뭐 만들려면 금방 만들겠죠. 데이터가 기상청에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만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그걸 이제 공공 데이터베이스, 공공 DB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뭐 개인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혹은 회사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만 제공을 해요.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 지금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앱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 RESTful API를 이용해서 뭔가 앱을 만들면요,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뭐 찍어내듯이 다양한 앱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앱들을 집에서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RESTful API로 앱을 개발하는 게 도대체 뭔가.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그 HTTP 프로토콜은 알 테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CRUD라고 알죠? CRUD라고 해서 CRUD 알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4개 동작을 지금 하는데 CRUD를 쓰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뭐 이제 HTTP에서는 뭐 C로 뭘 합니까? 포스트를 하나요? 그 다음에 read로는 get을 할 때고, update는 put을 할 때고, delete는 뭐 delete를 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RESTful API를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일단 data.go.kr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여기 공공 데이터 포털이 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뭐 기상청 공공 DB나 뭐 여러 가지 정부기관의 DB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단 뭐 활용 사례를 한번 잠깐 볼까요?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 이렇게 드리죠. 되게 느리네요. 자, 데이터 활용 사례. 왜 안 될까요? 자, 어쨌든 활용 사례 같은 거 보면 많은 앱들을 이제 떴네요. 그래서 뭐 요즘 공적 마스크, 날씨 이런 거 이제 제일 흔하니까 날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만든 앱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면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이고 날씨 앱으로 35위를 하고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뭘 썼냐면 오픈 API를 2개를 썼어요. 대기 오염 정보를 가지고 이제 썼고요. 동네 예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뭐 가이드 문서도 있고요. API 유형이 지금 REST라고 되어 있죠. REST.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URI라고 하죠. URI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건 몰라도 데이터 포맷은 일단 JSON이나 XML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요청 변수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출력 결과가 뭐 이렇게 온다.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만 끄집어내서 이제 뭐 테이블 뷰나 이런 데 앱에다가 화면에다가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샘플 코드도 자바, 자바스크립트, C#, PHP, Objective-C, Python, Node.js. 이건 뭐 스위프트는 없네요.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 소스도 있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끌어와서 할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자,
조금 이제 비주얼하게 해놨는데요. 국가 데이터 맵에서 문화관광 중에서 문화예술 쪽에서 뭐 들어볼까요? 영화 관심이 많죠? 영화를 한번 보면 쭉 이제 영화 관련된 정보, 내가 지금 영화 영진위에서 영화 정보 DB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각종 영화 관련 정보, 영화 코드 뭐 해서 여기도 이제 오픈 API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문화관광부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위가 나왔고, 일별 박스오피스, 주간 박스오피스, 뭐 쭉 영화 목록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 API로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 URI나 URL 이런 것들을 적을 때 REST 방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사실은 일단 오픈 API에 대한 여기가 쭉 있고 박스 오피스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요즘은 이제 수학 방식은 잘 안 쓰고요. REST 방식 나중에 다 설명을 글쎄요 뭐 여러분한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하여간 그 취업자들을 위해서 제가 방학 때 특강 같은 거를 할 수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네요. REST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URL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쭉 한다는 거고요. .xml이나 .json으로 하게 되면 되겠고, 요청 파라메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 파라메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데이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응답 예시도 있네요. 앞으로 이제 요즘은 주로 XML보다는 JSON 데이터 형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보내면 이게 이제 REST 방식인데 보내면 그거를 저쪽 서버에서 영진이 서버에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뒤에 있는 게 아까 설명해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이날의 박스 오피스 일별 박스 오피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 너무 오래됐으니까 지금 2021년 오늘 거는 아마 아직 집계가 안 됐을 때고요. 2월 한 10일쯤 볼까요? 2월 10일. 자,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나와요.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제 URL만 날려주면 서버에 날려주면 그 서버에서 응답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보면 요즘 나오는 영화 맞죠? 뭐 소울 세전화, 뭐 몬스터 헌터, 해리포터 자네 맞습니까? 뭐 하여간 저도 요즘 극장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쭉 나와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뭐 제이슨 데이터를 파싱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만 이제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는 어떤 정보, 여기다는 뭐 해서 이미지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러와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미지 뷰에다가 뿌려주고 뭐 레이블 같은 데다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해주면 그게 이제 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앱을 만들면요. 그 소스가 있으면 이제 다른 것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까 다시 보면 굉장히 많은 뭐 교육 쪽에 내가 뭐 도서관에 관련된 것들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 가지고 너무나 진짜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목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이 있고 오픈 API로 제공하는 게 6,700건이나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포맷은 XML인지 JSON인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데이터들을 끌어다가 여러분들 앱에 보여주면 이게 이제 계속 변동이 돼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동적인 앱들을 만들 수 있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그 공모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조금 아직도 물론 하죠. 조금 옛날보다는 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제 업체들도 사실은 어떤 서버에서 내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 앱에 뿌려주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로 뿌려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기술이죠. 네트워크 기술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RESTful API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거다. 이제 사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래서 원래 제가 계획은 사실은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앱을 하나씩 제가 만드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각각 팀을 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서 앱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하는데 뭐 글쎄요 뭐 다들 이쪽으로 취업을 이번에는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서 일단 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디자인 패턴들 뭐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패턴들 요즘 앱이나 안드로이드 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들은 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모 파이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알라모 파이어는 코코아팟이라는 뭐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코아팟은 지금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 프로젝트의 뭐 디펜던시 매니저라고 하네요. 그래서 8만 개 정도가 8만 개 정도가 있는데 300만 개 앱에서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면 되겠어요. 알라모 파이어니까 알라모 파이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쭉 설명도 다 나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고가팟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얘도 이제 네트워크 통신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그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코아팟 사용법도 조금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요즘 업체들이 뭐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런 거 알면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리액티브 X 뭐 거기 구인구직에는 RX 스위프트라고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RX 스위프트. 자, 그래서 RX 스위프트는 이 리액티브 X IO 사이트를 가게 되면 있는데요. 자, 플랫폼을 선택을 해라 해서 자바도 RX 자바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RX JS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코틀린도 있고요. RX 스위프트로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게 요즘 뭐 그 제가 여기 강의 전에 이제 좋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한 7, 8명에 물어봤는데 RX 스위프트를 열심히 공부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원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우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우리 이번 학기 하는 수업에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 강조하는 내용들을 좀 잘해두면 RX 스위프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제가 또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RX 스위프트를 할 수는 없고요. RX 스위프트를 하는데 필요한 뭐 고쳐 함수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할 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순서는 이제 이런 순서고 그래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하여간 글쎄요. 뭐 하여간 해보고 여러분들 해보고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로 취업한다고 하질 않았어서 저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너무 뭐 혼자 또 열심히 했다가 혼자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적 많아요. 전 항상 너무 많은 것을 해서 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보면 뭐 글쎄요 그 제대로 하는 거라고 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철학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고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쭉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뭐 공통적인 내용들이죠. 뭐 다 뭐 네이버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들에 있는 내용들인데 다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순서가 됐고요. 이런 순서에서 그럼 제가 뭐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것들 먼저 잘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해서 이렇게 추려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 너무 열심히 한다 갑자기 학생들이 그러면 뭐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한다든지 할 건데요. 뭐 기본적인 것은 제가 방학 때
취업하는 친구들에게 특강도 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절대로 뭐 이게 또 온라인 강의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조금 초반에는 일단 저번 학기 했던 것들을 조금 복습을 하면서 조금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복학생들도 좀 더 있고 그래서요.